노인 건강의 경고 신호. 그때 만약 그날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갔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신 단 한 잔의 비트 주스가 그의 혈관을 살려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나요? 혹시 머리가 무겁고 안에서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은 없었나요? 아침에 일어나 앉자마자 눈앞이 빙글 돌았지만 커피 한 잔으로 버텨본 경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뻣뻣하고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날씨 탓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킨 적은 없었나요? 우리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신호들이 사실은 폭풍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버텨줍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는 순간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머릿속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종이처럼 얇습니다. 그중 단 한 곳이라도 약해지면 피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생명은 단숨에 위협받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일. 이것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 응급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쿵 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는 멀쩡하게 일하고 웃고 운전도 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가족들을 중환자실 밖에 세워둔 채 나쁜 소식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운 좋게 살아남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을 누워 살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특히 뇌출혈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예고는 거의 없습니다.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혹시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50세 이하 뇌출혈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노동 때문이 아닙니다. 식습관, 만성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매일 먼지와 기름, 압력이 쌓이면 결국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류라면 그 붕괴는 곧 생명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즉 당신의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값비싼 약도 위험한 수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식단도 많은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당신과 가족을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구독과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저는 집에서도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학 정보를 꾸준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병 없는 노년을 준비해봅시다. 더 이상 그 무서운 쿵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의사 유호진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자신의 혈관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터진 뒤에야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거나 겨우 살아나도 말과 걸음을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응급실 밖에서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은 나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방심한 순간을 노릴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짙은 붉은색을 가진 비트루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를 그저 색이 예쁜 채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강력한 물질, 질산화질소의 힘을 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트를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을 질산화질소로 바꾸게 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특히 뇌 속의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런던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트 주스 한 잔을 2주 동안 마신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8mm에 치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가벼운 혈압약 한 종류와 거의 비슷한 효과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그 효과를 수없이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12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약을 며칠만 쉬어도 혈압이 다시 치솟곤 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고 이 나이에 뭘 더 해보겠어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단에 비트를 조금만 추가해보시라고 말이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와 당근 그리고 비트를 함께 갈아 만든 ABC 주스를 반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4주가 지나자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이 되었을 때는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보여주신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살아나는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트를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에는 천연 당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염이 들어있어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비트를 생으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피클이나 살짝 익힌 형태로 하루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부담도 줄이고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밥상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오해를 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어는 기름져서 몸에 안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름 속에는 혈관을 살리는 핵심 성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의 푸른 생선이 혈관을 10년 더 살린다.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와카야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43% 낮았습니다. 고등어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출 뿐 아니라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바로 많은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류는 막히고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약한 부위가 버티지 못하면 바로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메가 삼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이 터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저는 68세 김정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뇌혈 발작으로 입원하셨던 분이었죠. 퇴원 후 저는 일주일에 2번 소금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조리한 고등어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혈중 지방 수치가 약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고등어를 구울 때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오늘도 혈관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짠 고등어나 통조림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고 소금은 줄이며 마늘, 레몬,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비트와 고등어가 혈관의 흐름을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혈관을 진정시키고 압력을 낮추는 초록색 식품들의 차례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음식들 덕분에 수년간 먹던 약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계속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초록색 식품으로 이어집니다. 비트가 혈관의 길을 열고 고등어가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했다면 이제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혈관을 진정시키고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채소,
바로 시금치입니다. 한국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채소가 사실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약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천연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질산화질소로 바뀌며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경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진한 녹색 채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책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이경희 씨였습니다. 가벼운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치료를 미루고 있던 분이었죠.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식사에 시금치를 조금씩 추가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채소 먹는다고 혈압이 내려가요? 그 말 속에는 의심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금치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고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레몬즙을 곁들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금치 오믈렛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나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혈압은 148에서 120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진료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소가 약보다 세네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칼륨, 엽산이 풍부합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동맥경화를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시금치를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열을 오래 가하면 수용성 비타민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1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찐 뒤 찬물에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색도 살아있고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단순한 향신료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마늘은 이미 검증된 심혈관 보호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때 생성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을 방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2-3쪽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평균 8mg/Hg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벼운 혈압약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2년 전 겨울 저는 77세 한진호 어르신을 진료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고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마늘만 꾸준히 드셔도 변화가 생깁니다. 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농담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고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구운 마늘 2쪽을 꿀과 함께 먹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30% 이상 감소했고 혈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그 이후로 그는 진료를 올 때마다 꿀에 절인 마늘 한 병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약은 부엌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마늘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선택해야 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 역시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절만으로도 마늘은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혈관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 열매입니다. 바로 보라빛의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보라빛 열매 블루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보라색 건강의 보석이라 불립니다. 작고 부드러운 과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혈압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혈관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막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약 34%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혈관과 뇌 기능이 함께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던 한 여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유순아 씨는 자신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불안해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보다 먼저 식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이름을 한 번에 다 기억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그녀의 일상과 자신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호두나 다른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심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연식을 선택한 사람, 초록색 식단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초록 채소는 혈관을 진정시키고 마늘은 혈액의 길을 열어주며 블루베리는 기억과 집중력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몸속에서는 마치 하나의 팀처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집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관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방법으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지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지 마세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한번 아프고 지나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늦지 않은 순간과 이미 너무 늦은 순간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픈데 혈압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혈압 측정은 양치질처럼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건소나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무료로 혈압을 잴 수 있습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를 하나 마련하세요. 저녁 한 끼 값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과 그 숫자가 보내는 진짜 의미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충 재고 숫자만 흘려보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측정하기 전 최소 5분간은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고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해야 합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추고 등바디의 등을 기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잠들기 전 하루 2번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같은 조건에서 재야 숫자의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 수치를 기록하세요. 휴대폰 메모도 좋고 작은 수첩도 괜찮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치가 조금씩 오르거나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그건 혈관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제 환자 중 63세 강민아 씨는 이 기록 습관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주 손으로 직접 혈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혈압이 저녁보다 항상 30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초기 단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던 상태였기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했고 신속한 치료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압이 140, 90 이상으로 자주 나오거나 아침 수치가 평소보다 유독 높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 110 이상이 측정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물론 이런 습관들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 회사 일, 가족과 아이들, 끝없는 책임들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당신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자 삶의 기반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70세 최동석 어르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지만 다행히 회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하게 말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일은 단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조금 천천히 먹고 조금 더 가볍게 선택하고 하루 몇 분만이라도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것. 피부색은 어떤지,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지 않는지,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은지,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속삭임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생과 사의 경계를 보아왔습니다. 단 하루의 지연, 단 한 번의 무시가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하나의 습관 변화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조금 다르게 들었습니다. 채소를 더 먹고 소금을 줄이고 마늘과 생선 그리고 베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선택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 말이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같은 병을 진단받아도 같은 나이와 비슷한 조건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유전자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식탁 위의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재는 혈압, 오늘의 작은 관심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 몇 달 만에 수치가 바뀌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는 혈관의 길을 열어주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며 시금치는 혈관을 진정시킵니다. 마늘은 혈액의 흐름을 돕고 블루베리는 혈관과 기억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 부엌에 있고 시장과 마트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생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병을 막아주지만 음식은 삶을 바꿉니다. 약은 필요할 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을 매일 직접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겁을 주기보다 선택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무엇이 올라갈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소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소금은 조금 덜 쓰고 마늘 향을 살짝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꺼내 요구르트에 올리는 것, 고등어 한 토막을 튀김 대신 구이로 선택하는 것, 비트를 반 개만 곁들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혈압은 조용히 올라가고 혈관은 말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기록하고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수록 가족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조금 더 이른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이미 자신과 가족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쉬운 의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 뇌졸중 이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혼자 조용히 보고 계시든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보고 계시든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길러가는 삶의 습관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자신을 아끼세요. 그러면 당신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관을 더 젊게 만드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